식후 과일은 한마디로 독이다. 식전 과일 하나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무언가가 먹고 싶고 자꾸만 군것질한 적이 있으신가요? 눈앞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빵. 우리 일상엔 탄수화물이 넘쳐나죠.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고는 있지만 끊기 힘든 탄수화물. 어쩌면 우리는 매일 탄수화물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의 상식을 깨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독은 과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일은 당이 높아서 좋지 않을 거라는 상식을 깨버리는 제안인데요. 책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 소장은 과일이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을 끊는 데 있어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공복 또는 식전에 과일을 먼저 먹는 습관이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탄수화물 섭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 한 끼 해결하기에 가장 쉬운 먹거리가 탄수화물 음식이다. 빵, 케이크, 과자, 라면, 피자, 파스타 등 주변에 흔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음식은 쉽게 살로 간다. 그래서인지 3대 열량 영양소 중 가장 미움받는 것도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과의 전쟁은 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탄수화물 섭취를 전적으로 제한하는 애킨스 다이어트, 염분 섭취를 막고 자몽을 먹는 덴마크 다이어트 등은 모두 탄수화물을 적으로 간주하는 다이어트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정말 몸에 안 좋을까? 그렇다면 인류는 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지금도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격렬하게 원하는가? 인체는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포도당에서 가져온다. 심지어 뇌, 심장, 눈과 생식기 같은 핵심 기관은 주로 포도당을 연료로 쓴다. 1차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은 정말 중요하다. 포도당의 근원인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하루에 약 50g 이하의 탄수화물이 공급되는 특수 상황에 우리 몸이 놓이면 지방을 대사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생성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포도당 엔진과 케톤 엔진 두 종류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몸의 원리를 활용해 체지방을 줄이는 방식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다. 또한 포도당 대사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정 뇌질환 환자에게도 활용한다. 그런데 지방은 고기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지방을 태우는 방식의 키토제닉을 장기간 실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식물성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탄수화물에는 자연 그대로의 복합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현미, 통밀 등 껍질을 깎지 않은 곡물이 복합 탄수화물에 속하고 백미와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곡물이 정제 탄수화물에 속한다. 문제가 되는 건 정제 탄수화물이다. 복합 탄수화물은 웬만큼 먹어서는 살이 찌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혈당의 원리에 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다. 빵이나 케이크, 면 종류의 음식은 껍질이 없어서 섭취하는 즉시 피 속으로 흡수된다. 흔히 말하는 고혈당 상태다. 고혈당 상태는 위험하기에 우리 몸은 인슐린을 빠르게 많이 분비한다. 인슐린은 당을 세포까지 옮겨주는 일종의 버스인데
혈당이 높아지면 평소보다 과속을 한다. 그렇다면 과속만 문제일까?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슐린의 도착지가 지방이나 간이라는 사실이다. 지방과 간은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당을 빠르게 옮기고 나면 몸은 다시 저혈당 상태가 된다. 저혈당은 어지러움이라는 신호를 보내 다시금 당을 섭취하게 한다. 이게 바로 당이 당을 부르는 혈당의 원리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간에 쌓인 지방 때문에 지방간이 된다. 혈액에는 지방이 넘쳐서 고지혈증이 되고 심장은 지방이 쌓인 혈액을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해서 고혈압이 된다. 지방은 계속 온몸의 지방 조직에 쌓여 비만이 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당이 정작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리고 언젠가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 인슐린 생산을 못하게 되면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된다. 20대 초반에 내가 그랬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과자와 커피를 마셨더니 몸무게가 금방 늘었다. 부드럽고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때면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아 2-3개를 먹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굶으면서 운동을 해서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려놓았다. 몇 번을 반복하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이 바빠지자 그마저도 놓아버리게 되었다.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 음식이다. 현미와 통밀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었다. 사람들은 보통 현미의 쌀겨와 쌀눈을 제거한 백미를 먹는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벗겨버린 쌀겨와 쌀눈의 영양학적 가치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쌀겨에는 현미가 가진 영양분의 29%, 쌀눈에는 무려 66%가 함유되어 있다. 백미에는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씹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좋다는 욕심으로 95%의 영양소를 벗겨버린 백미를 먹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비만과 당뇨병은 자연의 선물을 쉽게 버려 발생한 재앙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음식을 고를 때 식품별 혈당 지수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 당 지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속도를 포도당을 100으로 삼아 산출한 수치다. 55 미만의 혈당 지수인 음식은 혈당 상승이 빠르지 않아 언제 먹어도 무방하다. 현미나 통밀, 채소, 과일, 순수 단백질 음식이 혈당 지수 55 미만이다. 반대로 빵, 라면, 백미 등은 모두 70이 넘으므로 빠른 혈당 상승과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다. 그런데 이는 적절한 식사법이 아니다. 식사 중 섭취한 섬유질 음식과 과일의 당이 만나 이상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식사 후 과일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데도 있다. 모두 이상 발효 시 생성된 대사산물이 알코올로 인지되어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간세포를 파괴하는 식후 과일은 한마디로 독이다. 식전 과일 하나가 자연스럽게 입맛을 바꿔준다. 과일은 식사 전과 공복에 먹는 게 적합하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허버트 셀턴 박사도 공복에 먹는 과일이 식후에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고 했다. 식사 전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하나 먹으면 얻게 되는 효과가 아주 많다. 과일의 달콤함과 청결함이 입안에 남아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포만감이 들면서 식사량도 절반으로 준다. 기존에 먹던 양념 많은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조미료에 대한 민감성도 살아난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과일은 30분 안에 다 소화되는 단순 음식이다. 단순 음식은 우리 몸을 날씬하고 가볍게 만들어준다. 당뇨 예방에도 과일은 필수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이 당 수치를 올린다고 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빵이나 과자, 백미, 심지어 현미보다도 과일의 당 지수는 낮다. 자연에서 온 과당의 당 지수는 대부분 50 이하다. 정말 달콤한 포도도 쌀밥보다 낮은 50이다. 과일의 자연당과 가공식품의 설탕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일은 달아도 섬유질과 여러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가 함께 있는 완전한 음식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 환자들은 흰 쌀밥이나 빵, 과자는 먹으면서도 과일은 두려워한다. 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새끼 과일 식사만으로 25kg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 예는 아주 많다. 한 끼에 바나나 10개, 복숭아 8개, 수박 1통을 먹으면서 20kg 이상을 감량하고 신체 나이가 10살이나 어려지는 경우도 봤다. 과일을 양껏 먹어도 체중이 주는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내부 장기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두통, 고혈압,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부기, 변비, 역류성 식도염, 만성 피로, 탈모가 좋아지는 사례도 많다. 과일을 사흘만 먹으면 변의 상태가 달라지고 피부가 좋아져서 화장도 잘 받는다. 한 달을 먹으면 당 수치가 50 정도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실천하면 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 당이 조절되면 고혈압이 사라져서 혈압약도 끊게 된다. 기능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며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한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중요성을 알면 실천한다.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자연은 과학을 초월한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은 자연의 지극히 일부분만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과학으로 아무리 영양을 정교하게 가공해도 햇빛과 비와 흙, 공기가 만들어낸 과일, 채소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까지 완전 소화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을 식사 후에 먹는 후식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그 인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과일은 공복이나 식전에 먹었을 때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과식도 막아주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혹은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과일을 먹는 시간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 공복 과일 한 조각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